한 주간 많이 검색해서 보셨던 뉴스 중에 신선하고 재미있는 핫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금주의 부동산 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기 대선 앞둔 4월 역대 최다 분양 물량 쏟아진다. 매일경제 17년 3월 10일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통상 분양은 봄 성수기 5월에서 6월, 가을 성수기 10월에서 11월에 집중되지만 올 5월에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다음 달 4월 분양시장에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아파트의 신규 분양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목전 자리에는 모두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분양 광고 현수막 하나 제대로 내걸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죠. 가급적 4월 말이나 5월 초에 모델하우스를 개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은 모델하우스 개장 시기를 두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봄 분양 시즌을 맞아 모델하우스들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품 설명을 듣다 보면 별거 아닌 듯 지나치기 쉽지만 계약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적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헷갈리는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고 가실까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서비스 면적 등 비슷비슷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모델하우스 상담원과 전용 면적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분양 면적 설명을 또 듣고 있게 되고 여기에 서비스 면적과 계약 면적이 나오고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니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특히 실제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면적과 분양 가격 시 책정되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전용 면적은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현관문 안쪽에 실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인데요. 단 여기서 베란다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용 면적은 아파트의 청약 가능 평형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취득세 등 세제 혜택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공용 면적이 또 있죠. 공용 면적은 두 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런 공용 면적에는 주거 공용과 기타 공용 면적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거 공용 면적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현관, 엘리베이터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 말 그대로 같이 사용하는 공용 면적을 말을 합니다. 기타 공용 면적에는 지하층에 있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을 하는 겁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면적은 분양 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고 또 관리비 측정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면적은 아파트 분양 시에 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베란다와 다락방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건물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면적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죠.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한 설계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실제 주거 면적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주택형의 표기 기준이 공급 면적일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은 같은데 아파트의 복도, 계단, 현관,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 면적을 크게 해서 분양가만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분양 아파트의 주택형을 전용 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0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은 반드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써야 하지만 반면 아파트를 홍보할 때 흔히 얘기되는 평당 분양가는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을 통해 공급 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조금씩 봄 기운이 감도는 듯 했지만 5월 벚꽃 대선이 확정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 계획이 줄줄이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3월의 바람 속에서도 희망의 꽃 피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